안녕하세요. 식스팜 원예복지협동조합 대표 이성혜입니다. 오늘 저는 반려식물 마음 읽기란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려식물에게도 마음이 있냐고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보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면 보이죠. 내 마음을 열면 반려식물의 마음도 보입니다. 식물이 내 생활의 짝인 반려자로 다가온 것은 힐링 시대와 맞물립니다. 80년대 웰빙의 열풍을 지나 2000년대 힐링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였던 웰빙 시대엔 식물이 공기정화 식물이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정신적 건강, 치유의 개념이 곁들여지면서 반려식물로 내 곁으로 다가왔죠. 반려동물이란 개념도 이와 다를 바가 없겠습니다. 식물에게 내 마음을 열면 식물은 우리에게 치유의 선물로 보답합니다. 사람에 치이고 일에 눌려 스트레스 쌓일 때 꽃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적이 있나요? 외롭고 우울할 때 원예 치료가 효과 있음은 이미 많은 임상 실험을 통하여 입증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데에는 먹거리만한 게 없습니다. 강아지도 젖먹이 때부터 먹이 주는 사람을 엄마로 따른다죠. 근데 혹시 사랑하는 내 반려식물에게 뭘 먹고 사는지 한번 물어본 적 있나요? 물 먹고 사는 줄 착각하고 물만 주다가 죽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삼시세끼 꼬박 챙겨 드시면서 반려식물에겐 물만 먹이지는 않는지 궁금하네요. 식물의 삶은 우리네와 똑같이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향을 떠나 내 곁에서 타향살이하는 반려식물을 건강하게 잘 보살피려면 무엇보다 밥부터 잘 챙겨야 합니다. 그것이 반려식물들의 마음을 잃는 출발입니다. 식물은 빛으로 합성, 즉 광합성을 하여 포도당 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무엇을 합성하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물을 엽록체라는 밥 공장에서 합성합니다. 빛이 없으면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굶어야 되죠. 그것이 탄수화물입니다. 우리는 탄수화물을 직접 만들 수 없죠. 식물이 만들어 먹고 남는 것을 저장해둔 탄수화물을 얻어 먹어야 합니다. 식물에게 밥을 잘 먹이려면 햇빛을 잘 받쳐줘야 하는 것이 첫 번째이죠. 근데 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찬을 먹어야 하죠. 반찬이 부족하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사람도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듯이 마찬가지로 식물도 질소가 부족하면 잎줄기가 부실해지고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엽록소가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잎이 누리끼리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식물에게 반찬은 바로 비료입니다. 아이들에게 반찬을 골고루 잘 먹여야 건강하듯이 식물에게도 비료를 제때 골고루 주어야 합니다. 밥과 반찬, 여러분이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주어야 할 물도 식물에게는 필수입니다. 더구나 식물은 밥 만드는 핵심 재료가 물이니 말할 필요가 없겠죠. 식물의 먹거리, 밥, 반찬, 물 어떤가요? 사람의 먹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어디 먹거리뿐이겠습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풍습은 인간보다 선진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꽃을 피워 먼 곳의 꽃가루를 꽃가루바지하기 위해 벌나비를 불러 중매 결혼을 선택한 센스는 인간의 결혼 방식을 무색해야 합니다. 이제 내친 김에 식물의 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웬 꿈이냐고요? 사람이 꿈을 가지듯 사회나 국가도 꿈을 가지죠. 반려식물도 꿈을 가집니다. 여기 공중에서 살아가는 착생식물이 있습니다. 시원한 공중의 나무 가지나 바위에 붙어서 멋진 삶을 살아가는 식물들을 착생식물이라 합니다. 핀란드시아를 소개하죠. 미세먼지 흡수력이 좋아 몇 년 전부터 꽃집을 먹여 살려왔던 반려식물입니다.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틸란드시아 이오난사, 준세아도 있죠. 틸란드시아 유스네오이데스, 수염 틸란드시아라고 하죠. 틸란드시아는 성이요. 이름은 이오난사, 준세아, 수염 틸란드시아 이렇게 부르죠. 틸란드시아의 꿈 이야기로 반려식물 마음 읽기에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틸란드시아의 고향은 멕시코 호수 주변입니다. 물 한 개가 매일 아침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곳이죠. 틸란드시아 이오난사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시원한 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살까 간절한 소망이었죠. 하루는 할아버지에게 졸랐습니다. 할아버지, 난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어요. 공중으로 올라가서 살고 싶어요. 손자가 공중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말에 할아버지는 끌끌 웃으면서 물론 올라갈 수 있지. 저 동양의 풍란이라는 식물이 바위 위에 올라가서 뿌리로 안개 물방울을 먹고 살아간단다. 너도 한번 연구해보렴. 할아버지는 이오난사에게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오난사는 색다른 고민을 하게 되죠. 왜 꼭 뿌리로 물을 먹어야 되지? 이파리로 물을 먹는 방법은 없을까? 다시 할아버지한테 쫄랐습니다. 왜 꼭 뿌리로 물을 먹어야 돼요? 이파리로 물을 먹으면 안 되나요? 깜짝 놀란 할아버지가 이놈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거야. 공연히 헛생각하지 말고 풍란에게서 한번 배워보렴. 그러나 이오난사는 새로운 방식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꼭 뿌리로 물을 먹어야 되는 방법이 아니라 잎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잎사귀에 세포를 얇게 비늘처럼 벗겨보는 훈련을 해봤습니다. 아주 표피 세포를 얇게 빚으니까 호수에서 올라오는 물 한 개를 흡수하는 스펀지가 되는 거예요. 이오난사는 결국 이파리에 표피 세포를 얇게 세우면서 아침에 올라오는 호수의 물 한 개를 흡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촌 형제들이 다 같이 이오난사를 따라서 잎사귀에 자세히 보면 아주 솜털 같은 얇은 비늘을 만들어서 터크를 내서 세계의 식물 중에 이파리로 물을 먹는 것은 틸란시아밖에 없죠. 틸란드시아의 꿈 이야기는 마치 나의 꿈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틸란드시아의 간절한 꿈이 결국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방식의 프레임을 구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틸란드시아가 4, 5월 달에 한참 꽃을 피우는 계절입니다. 마치 이 초록 보석처럼 초록색의 좁쌀 같은 꽃이 향기가 그만이죠. 아름다운 자신의 삶을,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속에 다른 식물과 차별화되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틸란드시아의 삶에 찬사를 보내며 나도 내 삶의 절실한 바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식물에게서 배우는 식물의 마음 읽기의 한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반려식물의 삶을 소개하면서 식물과 내 마음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치유해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